안녕하세요. 오늘은 교실 속의 연구 현장 연구대의 보고서 작성법에 대해서 제가 간단하게 강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강의, 저는 먼저, 어, 저도 여러분들과 같이 한국교원대학교 AI 융합교육 전공으로 교육대학원 재학 중에 있습니다. 이런 기회로 오늘의 강의 순서입니다. 첫 번째로 연구대의 시작입니다. 저는 이런 연구대에 참여했습니다. 여기 아이콘을 눌러보시면 저의 보고서 링크가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저는 2022년 교실 수업 개선 실천 사례 연구대회 보고서를 이렇게 작성을 했고요. 또 여기 또 눌러보시면 2023년 보고서가 이렇게 링크되어 있습니다. 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네. 저는 이 두 번의 연구대회에 참여하게 되었고요. 저희 연구대회 참여 계기는, 첫 번째 연구대회 참여 계기는 저는 교육의 격변기에 학교에서 떠나 있었습니다. 제가 2019년 육아휴직을 하여서 2021년 9월에 복직했습니다. 복직해본 학교는 코로나의 직격탄을 맞아 너무나 바뀌어 있었습니다. 수업을 하다가 코로나 검사이하에서 수업이 중단되고 갑자기 온라인으로 전환되고 인공지능이 나오고 엄청난 에듀테크들이 쏟아졌습니다. 복직 전 하던 수업은 완전히 바꿔야 했습니다. 그래서 2022년 새로운 수업을 위해 고민했고 제가 했던 고민들을 기록으로 남겨야겠다는 생각으로 연구대회에 참여하게 되었습니다. 첫 번째 연구대회에 참여하고 두 번째 연속으로 참여하는 결정은 쉽지 않았는데요. 첫 번째로 참여하게 된 계기는 기록의 유용성이었습니다. 제가 연구대회를 하고 나서 기록의 유용성에 대해 철저하게 깨닫게 되었는데요. 2022년 연구대회 보고서를 작성하고 나니까 모든 학교의 결과 보고서 등등 학기말 제출을 요구하는 모든 파일들을 1분 컷으로 완성이 가능했습니다. 특히 신나는 AI 교실을 1억짜리 사업을 운영 후 결과 보고서를 제출해야 했는데 연구 보고서를 토대로 작성을 했기 때문에 정말 1도 어렵지 않았습니다. 연구대 보고서를 작성하고 나서 그 어떤 보고서도 두려워하지 않게 되었습니다. 또한 제가 2023년도에는 저희 학교에서 4가지의 사업을 실시하게 되었는데 이거에 보고서를 써야 했기 때문에 연구대회에 참여하게 된 계기가 되었습니다. 하지만 그래도 부담감이 있었는데요. 바로 제 옆 학교에서 근무하고 있는 저희 동기 친구의 같이 하자는 제안이었습니다. 그 친구와 저는 학교는 다르지만 2022년 2학년도 AI 융합교육 전공 대학원에 같이 입학하게 되었고 같은 수업, 같은 고민을 하면서 친구가 연구대회에 참여해볼 것을 제안했고 아마 저는 같이 하지 않았다면 이미 포기했을 겁니다. 같이 해서 힘든 것도 있었지만 끝까지 저를 끌어준 동기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제가 두 번째로 참여했던 연구대회 1등급 특혜가 해외 연수였기 때문에 1등을 하면 해외 연수를 보내준다는 말에 꼭 하기도 했습니다. 마지막은 도전 정신이었습니다. 친구가 제안했던 대회는 전국대회였고 초중등 통합대회였습니다. 초등의 위대함도 겪어보고 싶었고 이왕 하는 거 전국대회에 나가보고 싶어 두 번째 연구대회에 참여하게 되었습니다. 연구대회에 마음을 먹었다면 어떤 연구대회에 있는지 정보부터 탐색해서 검색해봐야겠죠? 에듀네티클리어라는 사이트에 들어가 보면 연구대회 정보가 나와 있습니다. 여기 위에 링크를 눌러보시면 에듀네티클리어로 연결이 됩니다. 자, 에듀넷은 시도 규모와 전국 규모의 이렇게 대회가 나와 있는데요. 이때 2023년도로 점료를 해보면 2023년도에 전국 규모 대회가 나와 있고요. 시도 규모로도 보면 저는 서울시로 보겠습니다. 서울의 2023년도 검색을 해보면 이렇게 서울시에서 이루어졌던 연구대회들이 나와 있습니다. 저는 이 5번 대회를 2022년도에 나가게 되었고요. 그리고 이 8번 대회를 서울시 예선을 거쳐서 전국대회 본선으로 나가게 되었습니다. 자, 이렇게 에듀네티클리어의 대회 목록들을 보고 내 연구하고자 하는 분야의 대회가 있는지 살펴보시면 됩니다.
연구대회를 검색했다면 이제 계획서를 찾아보셔야 되는데요. 이것을 알면 대략적인 일정을 알 수 있습니다. 에듀넷에 있는 주간기관 사이트에 들어가서 계획서를 찾아보시면 됩니다. 여기 주간기관 사이트에 들어가시면 저는 이제 서울특별시 교육연구정보원인데요. 여기에 연구대회 운영 계획이 나와 있습니다. 여기 첨부 파일을 보시면 자세한 내용이 있습니다. 제가 예시로 가지고 온 연구대회 계획서의 캡처본은 왼쪽이 시도교육청 대회고 오른쪽이 전국대회입니다. 시도교육청 대회와 전국대회의 차이점은 전국대회는 시도교육청의 예선을 통과해서 거쳐야 나아가기 때문에 1학기에 모든 연구가 마무리되게 됩니다. 그리고 방학 때 보고서를 완성을 하시고 그 다음에 예선을 통과하시면 시도교육청에서 1대1 추수지도가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보고서를 싹 다 뜯어 고쳐서 다시 한번 전국대회에 나가는 수고를 한 번 더 하셔야 합니다. 시도교육청 대회는 전국대회보다 약간의 시간이 좀 더 있습니다. 10월 정도까지 제출하시면 되고요. 또 중요한 것이 대회마다 보고서 장수 차이가 있습니다. 제가 시도교육청 대회는 보고서가 60장짜리였고 전국대회는 30장짜리였습니다. 제가 대회 참가해 보니 60장이 훨씬 편했습니다. 30장으로 제한되었을 때 분량을 줄이느라 정말 너무 힘들었던 기억이 납니다. 그 다음은 연구대 입상작 조회로 연구대의 규모를 알 수 있습니다. 일단 초등, 중등, 유아로 나누어 있는지 아닌지를 알 수 있는데요. 여기 사이트에 보시면 여기 보시면 중등, 초등, 유아 이렇게 나눠져 있습니다. 이거는 학교 급별로 등급이 나눠져 있는 대회라고 할 수 있습니다. 중등의 경우 초등과 좀 분리되어 진행되는 대회가 가능성이 있습니다. 초등의 수상작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중등과 연구 규모 보고서 쓰는 스킬이 정말 다릅니다. 또한 두 번의 연구대회에 참여해본 결과 초등은 대회 참여율이 굉장히 높을 뿐더러 보고서 쓰는 법과 퀄리티가 굉장히 뛰어났기 때문에 중등 선생님들 중 처음 대회에 참여하시는 선생님들께서는 이렇게 급이 나누어진 규모의 연구대회를 추천합니다. 또한 한 가지 또 팁은 여기 정보연구대회 같은 경우를 보시면 제가 17회 연구대회에 제가 이 위드윤대 2등급으로 나와 있죠. 그리고 서울시도 2등급을 했습니다. 여기 예선 이렇게 나와 있는데요. 이 말의 의미는 전체 출판작 수를 못 채웠다는 말입니다. 여기 16회를 보시면 2등급도 없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 경우 1등이 3등급입니다. 이런 대회를 찾아서 나가신다면 수상 확률이 굉장히 커지겠죠? 그런데 반대로 말하면 정해진 최종 보고서 개수를 채우지 못하면 1등을 하더라도 3등급이 나올 수 있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최대한 신청하신다면 떨어질지라도 일단은 제출해 주시는 것이 같이 출판하신 다른 선생님들께 모두 좋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연구대의 수상작들을 한번 다운받아 보시면 연구대의 정보를 파악하는 데 굉장히 큰 도움이 됩니다. 처음 훑어보실 때는 같은 교과, 같은 학교급 1등급 수상작을 보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자, 세 번째로 이제 현장 연구를 계획하는 것인데요. 저의 두 가지 현장 연구 주제를 소개해 드리자면 2022년도에는 교실 수업 개선 실천 사례 연구대에 참여하였고 주제로는 따로 또 같이 교과 융합, 꿈스타트, 끼업, 미래 핵심 역량 키움 프로젝트로 학생 미래 핵심 역량을 신장하는 이런 주제로 참여하였고 두 번째는 위드 프로젝트로 미래를 위한 디지털 리더십과 포시 역량 그리고 함께 성장하기 이 주제로 제가 계획을 하게 되었습니다. 저의 연구 주제 두 가지를 예시로 계획하기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2022년 교실 수업 개선 실천 사례 대회 주제였던 프로젝트입니다. 먼저 처음 시작했던 것은 현실 파악하기였습니다. 이 당시에는 코로나 감염병이 등장해서 디지털 전환이 빨라졌고 산업 및 사회가 급변하였습니다. 또한 미래를 예측할 수 없었습니다.
이런 현실에서 학생들에게 필요한 것을 생각해 보았더니 학생들은 어떤 상황에서도 적응할 수 있는 미래 핵심 역량을 키워주는 것이었습니다. 이 학생들에게 필요한 미래 핵심 역량을 키워주기 위해 교사인 내가 할 수 있는 일을 생각해 보니 미래 핵심 역량을 키울 수 있는 프로젝트 학습을 최대한 많이 하는 것. 또 이 프로젝트 학습을 많이 하기 위해서는 시간 확보와 학생 부담 감소, 전문성을 확보하고 실생활 연관성을 증가시킬 수 있는 교과 융합을 하는 것이었습니다. 이렇게 현실 파악하기와 학생들에게 필요한 것이 연구의 필요성이 되었고요. 이를 위해 교사가 할 수 있는 일이 연구의 주제가 되었습니다. 이렇게 학생들에게 필요한 미래 핵심 역량을 키우는 것을 목표로 저희의 연구 주제가 정해졌습니다. 다음으로 2023년 교육정보와 연구대의 주제는 위디오 프로젝트로 미래를 위한 디지털 리더십과 포시 역량 그리고 함께 성장하기였습니다. 2023년 현실을 파악해보니 학생들을 관찰해보니 정말 이상한 것입니다. 지금 현재 2023년도 중3 학생들은 초등학교 6학년 때부터 중학교 2학년 때까지 코로나 시기를 겪은 친구들로 운동회, 수학여행, 소풍 등과 같이 소중한 학교 생활의 경험을 하지 못했습니다. 이에 따라 함께라는 경험보다는 개인 중심의 생활이 일상화되었고 그 영향은 학교 생활에까지 이르러 같은 반 친구들을 같은 공간을 사용하는 사람 이 정도로 생각하게 이르렀습니다. 이런 친구들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일까 고민해보니 따뜻한 기술 그리고 함께 사용하고 함께 협력하는 것을 강화하는 디지털 교육이 필요하다고 생각했습니다. 이를 위해 교사가 할 수 있는 일은 학생들이 함께 해결할 수 있는 공동의 사회 문제를 같이 해결하는 경험을 제공하게 해주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이를 가능하게 하기 위해서는 다양한 디지털 도구를 활용하여 협력과 공감을 이끌어내는 디지털 도구 활용 능력을 키워주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했습니다. 이렇게 현실 파악하기에 학생들에게 필요한 것이 또한 연구의 필요성이 됐고 제가 할 수 있는 것이 연구의 주제가 되어 위디오 프로젝트, 디지털 도구 기반인 협력적 문제 해결 프로젝트로 학생들의 디지털 리더십과 이런 포시 역량 그리고 따뜻하게 함께 성장하는 것을 연구 목표로 잡았습니다. 이렇게 나온 것으로 토대로 연구대회 계획서를 작성하시면 됩니다. 연구대회마다 계획서 작성 방식이 좀 다른데요. 시도대회는 4에서 6페이지 규모로 이런 계획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그래서 비교적 구체적으로 작성이 되어 있어야 하고요. 그래서 2월에서 3월 초에 계획서 작성은 좀 미리 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또한 이 내용이 좀 달라지게 되면 달라진 내용은 공문으로 추가 제출을 해야 합니다. 또 2023년도에 제가 출품했던 교육정보화 연구대회는 비교적 계획서가 간단했습니다. 엑셀 파일로 연구 주제와 연구자 이름만 제출하면 됐습니다. 여기도 또한 연구 주제가 바뀌게 되면 공문으로 달라진 내용을 제출해야 했습니다. 자, 이제 연구 과정을 소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기술 과목 3학년 전체 220명, 1학년 4개 반 105명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연구대회는 3학년과 1학년 2개 학년을 모두 다 진행을 하였고요. 두 번째 연구대회에서는 3학년 1개 학년을 진행하였고 공동연구였기 때문에 공동연구자 학교에서 1학년 자유학기제 과목에서 진행하였습니다. 자, 이제 연구의 검증을 위해 기존 설문지들에서 필요한 문항을 추출하였습니다. 질적 검증은 의견조사지와 개인 인터뷰로 진행을 하였고요. 이렇게 검증을 하였습니다. 첫 번째는 제가 너무 처음이었고 제가 연구 검증에 대해서 따로 공부를 해본 사람이 아니었기 때문에 사전서 증강 정도만 양적 검증을 진행하였습니다. 질적 연구는 이렇게 개인 인터뷰를 범주화하여 유사 응답자로 진행을 하였고요. 두 번째 연구에서는 조금 발전했죠. 표준 편차를 내어보았습니다. 그리고
질적 검증에서는 이게 두 명의 공동 연구였기 때문에 이런 개인 인터뷰와 관찰일지의 모든 문항을 정리해서 둘이 토론을 해서 이제 이 의견을 합치를 이루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워드 클라우드를 이용해서 이렇게 좀 잘 보일 수 있도록 이렇게 시각화를 시켰습니다. 만약 여러분들은 이제 제가 아직 대학원 중이고 논문 경험이 없어서 Z 검정과 T 검정을 몰랐기 때문에 양적 검증을 적용하지 못했는데요. Z 검정과 T 검정을 한다면 더욱더 퀄리티가 좋은 연구 보고서가 될 것입니다. 이제 실천 과제 선정입니다. 두 가지 보고서를 예시로 이것도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실천 과제 선정에 앞서서 연구대의 목적과 보고서 심사 기준을 보시면 도움이 됩니다. 제가 첫 번째 참여한 연구대의 목적은 이렇게 학생 참여형 수업 활성화 및 학생 맞춤형 수업을 위한 교실 수업 개선과 미래 교육 환경에 적합한 다양한 수업 모델을 발굴하고 우수 사례를 확산한 것을 목적으로 두었습니다. 그래서 교실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수업을 개선하는 것, 그리고 다양한 모델을 발굴하고 우수 사례를 일반화시키는 것에 초점을 둔 대회였기 때문에 저는 이렇게 실천 과제를 잡았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다른 대회와 달리 이렇게 일반화를 실천 과제 세 번째로 아예 따로 빼두었습니다. 그래서 한 개씩 간단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운영 기반의 조성입니다. 첫 번째 운영 기반 조성은 연구가 원활하게 이루어지기 위해서 제가 한 노력들을 보고서에 작성했습니다. 첫 번째로는 관련 연수를 이수하였고, 프로젝트에 적용하기 위해서 사이트 도구, 코스페이시스, 메타버스 등 다양한 에듀테크를 R&D한 것을 작성하였습니다. 그 다음은 운영 기반 조성으로 교수학습 환경 조성이었는데요. 이때에는 온라인과 오프라인 동시 수업이 이루어졌기 때문에 온라인과 오프라인으로 나누어 교수학습 환경 조성을 작성하였습니다. 온라인으로는 구글 클래스 개설, 홈페이지 형식의 수업 자료, 실시간 수업을 위한 준비를 작성을 했고요. 오프라인으로는 제가 신나는 AI 교실 환경 구축 사업을 통해 오프라인 교수학습 환경을 조성하였습니다. 제가 연구대회 준비를 하면서 추천드리고 싶은 것은 연구학교 또는 공간 구축 사업을 하시는 것들을 추천드립니다. 예산을 넉넉하게 사용할 수 있게 되며 수업에 필요한 많은 것들을 준비할 수 있게 되어 정말 좋습니다. 또 일단 예산이 많으면 학생들에게 많은 재료를 제공할 수 있어 작품의 질이 올라가기 때문에 결과 보고서에 사용할 수 있는 사진이 정말 좋게 나옵니다. 저는 2022년 연구대회 준비를 하면서 신나는 AI 교실 구축 1억, 동아리 활성화 사업 500만 원 이렇게 사용을 하였습니다. 물론 결과 보고서도 이 연구대회 보고서를 토대로 작성했기 때문에 정말 어려움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교원학습 공동체 및 교과 연구에는 일반화 및 공유를 위한 기반이 되는데요. 평소에 많은 활동을 해놓으시면 이 보고서 검증과 이런 수업 공유, 강의 이런 것들을 하는데 큰 도움이 됩니다. 실천 과제 두 번째로 수업 개발 및 적용입니다. 연구 주제를 실천하기 위해 교과 융합 수업의 설계, 개발, 적용을 한 것을 작성하였습니다. 저는 연구 기간 동안 총 8개의 프로젝트를 진행하였고 이것이 가능했던 것은 교과 융합을 하였기 때문입니다. 이 연구대회의 주제가 단위 학교에서 현실 가능한 교과 융합 방법을 제시하는 것이었고 3가지 방법을 제시하였는데요. 첫 번째로 수업 결과물을 다른 과목 수업에 적용하여 융합하는 방법. 두 번째는 다른 과목 수업 결과물을 활용해서 융합하는 것. 그 다음에 프로젝트에 필요한 기본 지식을 다른 과목에 학습하여 융합하는 방법. 이 3가지를 방법을 사용하였고 프로젝트별로 많게는 2가지 방법을 사용하여 융합하였습니다. 융합 주제를 선정했던 방법을 정리하였습니다. 다른 과목의 교과서를 분석해 보았고 학교 교육과정 평가 계획에 있는 수행평가를 보면서 분석했습니다. 또한 제일 좋았던 것은 다른 교과 선생님의 자문이 굉장히 좋았고요. 네, 부족한 시간은 창의적 체험활동의 영상 시간을 사용하여 영상 시청이 부족한 거거나 보충할 것들을 사용을 하였습니다. 모든 연구대의 보고서를 살펴보시면 그 보고서만의 단계가 있습니다. 저도 이 프로젝트 단계를 스타트에 맞추어
기존의 프로젝트 단계를 재구성하여 나타내었습니다. 이렇게 문제를 구체적으로 이해하고 변화하고 맞추고 행동지향, 만들기, 평가 공유 이 5가지 단계로 프로젝트 단계를 재구성하였습니다. 저는 이 8가지 세부 프로젝트를 진행을 했는데요. 몇 가지 살펴보시면 첫 번째는 지미 프로젝트였습니다. 이때 이제 생태전환 교육과 이런 환경 수업이 중요시 되면서 교과 융합으로 저희가 교원학습 공동체에서 함께 진행한 수업이었는데요. 기술 시간에 플라스틱 재료의 이용 수업을 하면서 플라스틱의 위험성 환경 수업을 진행하였고 수세미를 심었습니다. 1학기 3월에 이루어졌고요. 이제 6개월간 수세미를 열심히 키우고 나서 과학 시간에 과학 선생님께 넘겨드렸습니다. 그래서 과학 시간에는 수세미를 관찰하고 수세미를 수확해서 제작하고 이거를 직접 사용하는 보고서를 작성을 하였고 이 제작한 수세미를 수학 시간에 넘겨서 이 수세미의 구조적인 장점을 수학적으로 수업 시간에 그다음에 활용해 보았습니다. 또한 이 수세미를 홍보하는 자료를 영어 시간에 영어로 작성을 해서 이런 친환경 수세미 지미 프로젝트를 했습니다. 또한 이렇게 수업 시간에 끝난 게 아니라 급식 시간 이벤트를 이용해서 발전했습니다. 텀블러데이, 잔반제로 이벤트, 기후환경 먹거리 이런 것들을 이용해서 지미 프로젝트를 진행하였습니다. 이 프로젝트 에피소드로는 수세미가 너무 잘 큰 나머지 자꾸 분실 사고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마지막에 부족한 부분은 수세미 농장에서 구매를 하여 진행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두 번째 프로젝트는 AI 리터러시 프로젝트였는데요. 서울시 교육청에서는 중학교 1학년 학생들한테 디벗을 배부하였습니다. 그래서 이 디벗을 이용해서 다양한 디지털 도구 활용을 효과적으로 사용하기 위해서 기술 과목에서 발명 단어 설계 프로젝트에서 이렇게 디버스를 필기하는 것, 스케치, 도면 그리기, 제작하기, 페이지 제작, 영상 제작과 같은 다양한 디지털 도구를 활용한 설계 프로젝트를 진행하였습니다. 그래서 이 기술 시간에 이것을 활용하고 나서 학생들이 이 모든 것을 할 수 있게 되었고요. 이것을 이용해서 다른 과목에서 영어 시간, 국어 시간, 과학 시간, UCC 등을 제작하는 활동을 이어나갔습니다. 세 번째로는 AI 문제 해결 프로젝트였습니다. 프로젝트를 제작하는데 주제를 정하는데 굉장히 많은 시간이 걸리곤 합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 체육 시간에 여가 활동 계획하기에서 다양한 스포츠 종목을 알아보고 기술 시간에 제작할 종목을 선정해왔습니다. 그래서 기술 시간에는 바로 계획 단계부터 제작할 수 있게 되었고 시간이 아주 절약되었으며 다양한 홈림픽이 나왔습니다. 이것은 기술 시간에 피지컬 컴퓨팅 도구를 활용해서 같이 제작한 홈림픽 프로젝트입니다. 다음은 디자인 융합 프로젝트였습니다. 기술실에는 다양한 기계들이 있었는데 이 기계들을 사용하기 위해서는 디자인 작업이 필수적이었습니다. 일주일에 2시간 들은 기술 시간에 이것들을 사용하기에 시간이 부족했기 때문에 각 디자인 과정을 생략하는 것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과학 시간에 만들어온 환경 로고를 도안으로 가지고 와서 디자인 과정을 생략해서 바로 적용할 수 있게 되었고요. 또 미술 시간에 칼로 파야 하는 도안을 가져가서 미술 시간에 레이저 커터 기계로 커팅을 하고 다시 미술 시간에 가져가서 이렇게 미술 작품으로 제작을 하는 디자인 융합 수업을 진행을 하였습니다. 이것은 그 결과물입니다. 또 마지막으로 AI 융합 프로젝트인데요. 이것은 과학, 기술, 과학 융합 수업이었습니다. 이렇게 코하우징 프로젝트라고 해서 가구, 건설 이렇게 프로젝트를 진행하기 위해서는 시간이 굉장히 많이 필요했습니다. 그래서 가정 시간에 AI 융합 프로젝트를 소개하고 코하우징 마을을 디자인하고 배치도, 평면도를 다 그려서 기술 시간에 그것을 토대로 3D로 구성했습니다. 그리고 과학 시간에 배운 전기에너지, 친환경 발전, 신재생 에너지를 활용해서 이 만들어진 코하우징 마을에 제로에너지를 적용해서 제로에너지 마을로도 발전시키는 그런 활동을 하였습니다. 이것이 학생 작품이고요. 기술 시간에 이 모든 것이 이루어졌다면 2달 정도로 이루어졌겠지만 다른 과목과 융합하여 진행했기 때문에 3주 만에 끝났습니다. 또 실천과제 세 번째는 이제 일반화입니다.
본 연구에 일반화하기 위한 노력들을 작성하였습니다. 교내 일반화, 수업 공유와 일반화 연수를 진행하였고요. 교회 일반화는 수업 나눔과 외부 강의를 진행하였고, 이거는 교원학습 공동체 그리고 교과연구회를 통해서 진행하였습니다. 또한 저는 서울교육소식 기사 작성을 하여 활동 내용 홍보하였는데요. 이제 각 시도교육청마다 교육소식 기사를 작성하는 것이 있을 것입니다. 이를 연구대회에 사용한다면 큰 홍보 효과를 가져올 수 있습니다. 2023년도에 참여한 연구대회는 교육정보화 연구대회였습니다. 목적이 이전의 연구대회와 조금 다릅니다. 이 연구대회의 목적은 에듀테크 활용에 초점이 맞춰져 있으며 미래지향적 수업, 그리고 학습자의 참여, 공유, 협력을 강화하기 위한 에듀테크 활용을 좀 강조하는 연구대회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연구 과제를 다음과 같이 운영체제 구축, 교육과정 재설계, 적용 이렇게 세 가지로 잡았습니다. 첫 번째로는 운영체제 구축입니다. 이는 앞에서 설명했던 것과 유사합니다. 이 연구대회는 보고서 분량이 이전의 절반 정도였기 때문에 이렇게 분량을 확 줄여서 중요한 것들만 넣었습니다. 분량을 확보하기 위해서 표를 많이 사용했습니다. 이때에도 사업을 또 진행을 하였는데요. AI 선도학교 1250만 원, 그 다음에 동아리 활성화 사업 500만 원 이렇게 두 가지 사업을 진행했습니다. 이미 이전 사업에서 교실 환경이 구축되어 있었기 때문에 훨씬 수월했습니다. 이거는 교원학습 공동체고요. 이때는 선도교사단을 하면서 좀 더 홍보에 초점을 두었습니다. 교육과정 재설계입니다. 여기서는 단계를 역시 재설계를 했는데요. 프로젝트 절차 공유에 초점을 두어서 위드유 이 절차를 이 알파벳 철자를 따서 재구성하였습니다. 이제 H가 좀 어려웠는데요. 그래서 H는 부득이하게 이렇게 두 번째 글자로 이렇게 보여집니다. 또한 다양한 디지털 도구 기반 협력 문제 해결 프로젝트를 기술교과에서 재구성하기 위한 프로젝트로 주제를 선정했는데요. 이를 위해서 건설기술과 정보통신기술을 합쳐 지방 소멸의 현 상황을 살펴보고 이제 소멸 위험 지역을 선정한 후에 지역을 살릴 계획을 담은 가상도시를 건설하는 큰 위드유 프로젝트로 잡았습니다. 가상도시 건설의 6가지 프로젝트를 나누어 진행을 하였고요. 이렇게 진행을 하였습니다. 지방 소멸을 되살려가기 위한 우리 사회 문제를 함께 해결하기 위한 프로젝트로 진행을 하였습니다. 네, 첫 번째 프로젝트는 지방 소멸의 현 상황을 살펴보는 프로젝트였습니다. 지방 소멸 지수와 인구 재생산 잠재 능력, 65세 인구 고령 인구수분의 20에서 39세 여성 인구수가 이게 인구 재생산 잠재 능력인데요. 이 지방 소멸 지수와 이 잠재 능력의 상관관계를 살펴보고 엔트리와 콜앱을 이용하여 이 둘의 데이터를 시각화를 하였습니다. 이 과정에서 학생들은 인구 생산 능력과 지방 소멸 지수가 불일치한다는 것을 알게 되었고 그 이유를 찾기 위해 다양한 공공 데이터를 분석하며 자신들이 개발할 지역을 선정하였습니다. 두 번째로는 선정한 개발 지역을 살리기 위해 다양한 빅데이터를 토대로 정보 수집을 한 후 도시를 개발할 인사이트를 선정하였습니다. 이렇게 무중은 안성매를 반드시 들어 이렇게 인사이트를 선정을 하였습니다. 자, 그 다음 지방을 되살릴 계획을 AI와 협업하여 계획을 세웠습니다. 생성형 AI로 지방의 정보를 수집해 보았고 이것을 직접 그 지방의 데이터와 비교하면서 생성형 AI의 정보를 온전하게 믿을 수만은 없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또 이미지와 비디오 생성형 AI를 활용해 손쉽게 캐릭터와 설계도를 작성해보는 활동을 하면서 AI와 함께하는 세대를 사는 학생들에게 AI와 협업하는 방법을 깨닫게 해주는 활동을 넣었습니다. 또한 이 활동을 하면서 AI가 완전하지 않다는 것을 학생들은 알게 되었고 AI 윤리 교육까지 같이 진행을 하였습니다. 네 번째는
코스페이시스를 이용해서 3D 가상도시를 설계를 했는데요. 코스페이시스는 일단 학생들이 다 같이 들어가서 작업을 할 수 있었기 때문에 굉장히 좋았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전라북도 우주처럼 관광특구로 개성을 했고, 이렇게 경상남도 우주는 초중고 교육 특구로 이렇게 학생들이 재설계를 했고, 전라남도 완도는 아리백 특구로 이렇게 친환경에는 초점을 두어서 가상도시를 제작했습니다. 이렇게 학생들은 이렇게 완도군을 아예 청해특별자치시라고 이렇게 이름까지 바꾸어가면서 자신만의 새로운 가상도시를 계획을 하였습니다. 또 다섯 번째는 이 전 과정을 디지털로 기록해보는 디지털 아카이브를 단계로 넣었습니다. 그래서 구글 사이트 도구로 이렇게 학생들마다 모든 별 홈페이지를 완성을 시켜서 이 디지털 아카이브와 디지털 기록의 중요성을 한번 깨달아 보았고요. 그 다음에 이 메타버스 박람회를 개최하여 220명 8개 반의 모든 도시를 박람회장에 전시를 해서 이렇게 다 같이 체험해보는 활동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투표를 거쳐서 내가 이주하고 싶은 지역을 또한 투표를 해보았습니다. 이런 실천 과제를 거쳐서 저는 연구의 결론을 내었는데요. 이 연구의 결론은 연구의 목적과 연결시켜져야 됩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는 연구의 목적이 첫 번째 연구 대회에서는 운영 기반 조성, 개발 적용, 일반화였는데요. 그래서 여기 결론도 똑같이 첫째, 운영 기반 조성에 운영 기반을 조성해서 발판이 되었다는 것을 결론되었고, 두 번째로는 개발을 적용해서 학생들의 미래 핵심 역량을 신장시키는 긍정적인 결과를 가져왔다. 그 다음에 일반화의 결론으로는 일반화를 시켰고, 이것을 통해서 이 교과 융합성이 활성화될 것이라고 기대된다. 이렇게 세 가지를 연결시킨 연구의 결론을 지었습니다. 두 번째에서도 마찬가지로 연구의 결론은 목적과 연결되었는데요. 이렇게 참여 공유 협력 학습을 강화해서 효과적인 디지털 교육으로 볼 수 있고, 호시 역량으로 함양을 시켰고, 네, 공간 중심 창의 융합형 인재를 형성하는 미래 융합형 인재로 볼 수 있다. 이렇게 세 가지의 목적과 결론을 연결지었습니다. 자, 이제 보고서 작성 팁입니다. 먼저 보고서 틀을 보시면 저는 다양한 보고서를 많이 보았습니다. 모방은 창작의 어머니라고 합니다. 잘 만들어진 보고서를 수집해서 여기서는 표지를 좀 참고를 하고, 여기서는 표를 디자인을 참고를 하고, 여기서는 목차 디자인을 좀 참고를 하고, 이런 식으로 다양한 잘 만들어진 보고서를 이것저것을 모아주었습니다. 그리고 정책연구 보고서, 수업 사례집, 색상 조합 사이트 등을 많이 사용을 했는데요. 제가 제일 많이 본 사이트는 한국과학창의재단 보고서입니다. 한국과학창의재단은 이렇게 연차 보고서와 연구 보고서를 연도별로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보시면 굉장히 예쁘고 디자인이 좋은 보고서들을 보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색상 조합 사이트를 이용을 했는데요. 이 컬러헌트라는 사이트는 이렇게 디자이너들이 어울리는 색상 조합을 이렇게 올려놓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보고서에 마음에 드는 색상을 조합을 하여서 이용을 하였습니다. 자, 두 번째로 보고서 작성 요령을 좀 숙지를 하셔야 합니다. 연구대회마다 양식이 다릅니다. 또한 글꼴과 크기 등이 정해져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정말 여기 보시면 이거는 60쪽 이내인 첫 번째 연구대회 보고서였고요. 이 함초롱 바탕은 그래도 좀 예쁜 글씨체였습니다. 그리고 여기서도 흑백 인쇄였고요. 컬러 인쇄는 불인정한다고 되어 있죠. 그리고 두 번째가 정말 힘들었습니다. 바탕체를 이용했습니다. 이 바탕체로 예쁜 보고서를 만드는 것이 굉장히 힘들었습니다. 또 이 첫 번째 연구대회와 달리 이 두 번째 연구대회에서는 이 표와 그림까지 바탕체를 사용해야 된다고 명시되어 있었기 때문에 이것이 정말 힘들었습니다. 그래서 제 거를 보시면 이렇게 보고서에 까만 글씨로 이렇게 강조한 것들이 보이실 겁니다. 이 이유는 모든 연구대회가 흑백 제출이기 때문에 제가 강조하고 싶은 것을 강조할 때는 이렇게 흑백에 하얀 글씨로 강조하는 것이 가장 눈에 띄었습니다. 그래서 일단
색상을 좀 예쁘게 만들어 보시고 강조하고 싶은 부분을 이렇게 흑백의 대비로 강조하시면 나중에 흑백으로 출력해서 회식제로 출력해서 보셨을 때 굉장히 한눈에 잘 띕니다. 저는 이 보고서를 작성할 때 디자인 툴과 PPT를 많이 이용을 했는데요. 제가 제일 많이 이용한 건 미리 캠퍼스고요. 미리 캠퍼스에서 유료 버전을 이용을 했습니다. 미리 캠퍼스는 이렇게 예전에는 무료도 굉장히 예쁜 것들이 많았는데요. 현재는 유료 버전의 다양한 것들이 많기 때문에 미리 캠퍼스를 이용을 했습니다. 그리고 미리 캠퍼스를 이용한 가장 큰 이유는 단일 요소 사용을 하지 않고 이렇게 조합해서 사용했을 경우에 저작권에 걸리지 않아서였습니다. 또한 정보화 연구대회는 바탕체를 사용했는데요. 이 바탕체는 미리 캠퍼스나 캔바 같은 디자인 툴의 바탕체는 없습니다. 그래서 PPT를 활용을 하여서 PPT에서 이 디자인 작업을 해서 그림으로 가지고 오는 작업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주어진 상황에서 최대한 예쁘게 보고서를 읽기 좋게 편하게 만드는 것이 필요합니다. 어, 이제 또 다음으로는 모든 연구대회는 개인정보 수집 이용을 동의를 해야 합니다. 초등의 경우는 한 반에 20여 명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이 과정이 좀 수월한데요. 저는 230명을 대상으로 했기 때문에 이 개인정보 동의서를 받는 것을 포기했습니다. 그리고 처음부터 모든 사진의 얼굴과 개인정보를 가렸습니다. 특히 사진을 가릴 때는 처음에 모자이크를 했는데 약간 예쁘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미래 캠퍼스에서 이렇게 사람 얼굴을 가져다가 학생들 얼굴에 덧씌웠습니다. 그랬더니 훨씬 보기 좋았습니다. 생동감이 있어 보였고요. 그 다음으로 보고서 인쇄인데요. 이제 바로 제본집에 맡기게 되면 굉장히 비쌉니다. 그래서 저는 학교에서 제일 좋은 레이저 프린터로 인쇄를 했고요. 컬러 레이저 프린터로 인쇄를 했습니다. 근데 이때 종이가 좀 중요한데요. 기본 AA 종이보다 AA 중에 평량이 좀 더 높은 종이가 있습니다. 100g짜리가 있고요. 기본은 85g입니다. 이거는 좀 더 도톰하고 맨들맨들하고 좀 이렇게 딱 봐도 종이의 두께와 질감이 좀 좋습니다. 책에 이렇게 묵직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100g 종이를 사용을 했고요. 그 다음에 컬러 레이저 프린터에서 회색도로 인쇄를 했습니다. 흑백으로 인쇄하게 되면 이렇게 대비로 되는데요. 회색도로 인쇄하게 되면 이렇게 명암이 이렇게 돼서 제가 컬러로 만들었던 것들도 이렇게 명암으로 좀 자연스럽게 인쇄가 됩니다. 그리고 나서 학교에서 열제본 하기보다는 전문 제본 업체 열제본을 추천드립니다. 그래야 퀄리티가 굉장히 좋은 책자가 완성이 됩니다. 여섯 번째로는 제가 연구대회 때 사용했던 소프트웨어 에듀테크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저는 생성형 AI를 사용을 했습니다. 생성형 AI야 보고서를 작성을 한 건 아니었고요. 저는 일단 제목 같은 것을 지을 때 저의 창의력의 한계를 느끼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생성형 AI에게 도움을 요청을 했습니다. 이렇게 멋진 제목으로 프로젝트 제목을 바꿔줘. 이런 식으로 질문을 하게 되면 이렇게 다양하게 이 생성형 AI가 답변을 해줍니다. 그래서 이것을 조합하거나 참고하여 제목을 좀 창의적으로 지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또 구글 드라이브와 내 PC를 동기화하는 작업을 하면 굉장히 편리한데요. 이미 이거를 하고 계시는 선생님들도 많이 계시겠는데요. 이것을 사용하게 되면 USB 없이 집과 학교 어디서든 보고서를 작성을 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핸드폰으로 사진을 촬영하고도 바로바로 업로드해서 정리를 하고 학생 결과물도 정리할 수 있기 때문에 나중에 보고서를 작성할 때 굉장히 편리하였습니다. 이 뒤에는 이제 그 구글 드라이브 데스크톱을 설치하는 것인데요. 나중에 한번 해보시기를 강력하게 추천을 드립니다. 이렇게
그래서 이렇게 기술 수업 이렇게 바로 연동이 돼서 이제 별도의 저장 장치 없이 언제 어디서든지 바로 접근해서 저장을 할 수 있었습니다. 저는 구글 사이트 도구를 사용을 했는데요. 이것은 구글에서 만든 홈페이지 제작 도구입니다. 가장 좋은 것은 이것도 역시 동시 작업을 할 수 있어서 학생들이 모든 별 포트폴리오를 기록하는 데 굉장히 좋습니다. 저희 예시를 한번 살펴드리면 이것은 저의 수업 자료입니다. 저는 구글 사이트 도구를 이용해서 이 모든 프로젝트의 전 과정을 홈페이지 형식으로 제작을 하였고요. AI 데이터 분석부터 관련 사이트, 안내 자료, 게시하는 거, 예시까지. 계획, 참고 영상, 선정, 사이트 정리 이런 식으로 모든 과정을 이 홈페이지로 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학생들이 언제 어디서든지 이 주소만 들어가면 이 수업 자료를 볼 수 있도록 홈페이지 형태로 제작을 하였고요. 그다음에 이 구글 사이트 도구는 항상 기수 씨가 첫 시간에 이 활용 방법을 알려줘서 모든 활동할 때 사용했습니다. 이건 학생들의 포트폴리오인데요. 여기를 보시면 학생들이 이 프로젝트를 진행하면서 전 과정을 포트폴리오로 이렇게 진행을 했습니다. 이렇게 팀 규칙하고, 네, 분석 자료부터 시작해서 다 넣었고요. 한 개의 포트폴리오로 작성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저는 구글 사이트 도구를 굉장히 추천드립니다. 이건 학생들이 제작한 캐릭터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면 좋은 것이 나중에 수행평가 채점을 할 때도 한눈에 볼 수 있어서 굉장히 좋습니다. 이 모아놓는 것은 패들렛을 활용을 했고요. 이제 연구대를 마무리하면서 제가 느꼈던 것들입니다. 연구대를 마치고 제가 깨달은 것들을 이제 짧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 연구대회를 하고 나니까 일단은 저는 보고서에 자신감을 얻게 되었습니다. 일단 어떤 보고서도 어렵지 않았고요. 그 어떤 보고서도 연구대회 보고서보다 어렵지 않습니다. 그리고 일단 이것을 해냈다는 뿌듯함과 제가 했던 수업을 이렇게 보고서로 만들어 놓으니 꽤 그럴싸했습니다. 그래서 큰 성취감을 얻게 되었고요. 제가 이거를 보고서로 작성을 해야 하다 보니 수업 준비에 좀 더 열과 성을 다해서 수업을 준비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 수업을 토대로 학생과 저 모두 성장하는 계기가 되었고요. 이 연구대회를 하면서 혼자는 할 수 없었습니다. 같이 해주시는 선생님들이 있어서 함께하는 동료를 얻게 되었습니다. 무엇보다 상이 뒤따라왔습니다. 이거는 제가 2022년과 2023년도에 받은 상입니다. 일단 우선 제가 2022년도에 기간 표창을 2개 다 제출했었는데 떨어졌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보완해서 2023년도에 다시 제출을 했습니다. 그래서 AI 융합교육 우수학교 기간 표창을 2023년도에 받았고요. 그 지미 프로젝트를 한 번 더 실천을 해서 2023년도에 탄소중립 우수학교 기간 표창을 받았습니다. 이제 개인 표창으로는 2022년에는 교실 수업 개선 실천 사례 연구대 중등 1등급 교육감 표창을 받았고, 이제 2023년도에는 이제 좀 더 노하우를 얻어서 이제 교육정보화 연구대에 시대회 예선 1등을 했고 2등급을 받았습니다. 이거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그 출품 개수를 채우지 못하면 1등을 해도 2등급 또는 3등급을 받게 됩니다. 또 이 예선에서 통과하게 되면 이 등급과 등수에 무관하게 전국대회에 출품을 하게 되는데요. 이 전국대회에서 그 모든 시도교육청에서 예선을 통과한 그 보고서들로 등급이 다시 매겨줍니다. 이때는 2등급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해외 연수를 가지 못했습니다. 이 전국대회는 1등급만 해외 연수가 가능해서 이번에 하노이를 다시 갔다 오셨다고 합니다. 이번 연구대회 1등급은 전부 다 초등 선생님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초등 선생님들의
그 위대함을 한 번 더 겪을 수 있었던 대회였습니다. 그리고 그래서 제가 이제 해외 연수가 목표였는데 해외 연수를 가지 못했기 때문에 이 연구 보고서를 토대로 차기재단에서 진행한 AI 선도학교 운영 우수사례 공모전에 출품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최우수상을 받게 되었고, 그래서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상을 받게 돼서 이번 1월 제가 영국 해외 연수를 가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제가 이 연구대회를 하면서 했던 그 컨텐츠들을 좀 재구성해서 디지털 배움터 교육 컨텐츠 공모전을 출품하게 되었고, 이것도 우수상을 받아서 이거는 상금을 받았습니다. 과정이 정말 힘들긴 하지만 이렇게 다양한 상이 따라오는 연구 대회입니다. 그래서 시작이 반이기 때문에 일단 지금 1, 2월 계획서를 한번 제출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이제 중간 포기를 할 경우에는 학교장님의 결재를 받은 공문 제출을 해서 포기 공문을 제출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단 미완성이라 떨어지시더라도 일단 제출해 주시는 게 좋습니다. 제가 맨 처음에 출품했을 때는 제가 포기 공문을 제출했는데요. 그래서 그때 당시에 개수를 채우지 못해서 1등 하신 분이 3등급을 받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정말 죄송스러운 마음이 굉장히 컸습니다. 이상으로 저희 발표는 마치겠습니다. 그래서 혹시 이 연구대회